스마트폰이 요즘은 내 손안의 컴퓨터라고 하죠.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은행도 보고 심지어 건강관리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나 지금 위험해요.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거나 갑자기 이상한 알림이 자꾸 뜨는 경우 있으셨죠? 그런 증상 혹시 해킹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시니어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해킹 징후 바로 배터리 이상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잘 쓰던 배터리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50%, 30%로 뚝뚝 떨어지는 경우 있으셨나요? 이건 스마트폰 안에서 몰래 작동 중인 악성 앱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실행하지 않아도 해커가 원격으로 앱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데이터 사용량 폭증입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데이터가 쭉쭉 빠져나간다면 내 스마트폰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계속 전송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상한 앱이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입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앱이 생겨 있거나 알 수 없는 아이콘이 뜬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생소한 로고일 경우 의심해야 해요. 이런 앱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심하면 내 계좌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이 혼자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문자가 저절로 보내지거나 앱이 스스로 켜지고 꺼지거나 내가 하지 않은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해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광고 팝업이 자꾸 뜨는 경우도 위험 신호예요. 특히 인터넷을 하지 않아도 화면에 광고가 나타난다면 이미 스마트폰에 광고성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한 전화나 문자 기록을 보면 내가 하지 않은 발신이나 수신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폰을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해킹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최근 설치된 앱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앱 관리 또는 애플리케이션 항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내가 설치한 적 없는 이상한 이름의 앱이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부스터, 패스트 클리너, 업데이트 서비스 같은 이름으로 위장된 악성 앱이 많아요. 앱 이름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내 정보를 훔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건 앱 권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마이너스 앱 권한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각 앱이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산기 앱이 내 위치, 마이크, 연락처에 접근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권한을 하나하나 꺼주셔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각 항목 옆에 있는 스위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또 혹시 스마트폰이 너무 느려지거나 자주 꺼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해킹으로 인해 CPU가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스마트폰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아리아겜, V3 모바일, 노턴 모바일 같은 백신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설치해보세요. 설치한 뒤 정밀 검사 버튼만 누르면 지금 내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보안 앱은 대부분 무료이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건 데이터 사용량입니다. 설정 모바일 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용량 메뉴로 들어가면
어떤 앱이 얼마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쓰지 않은 앱에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해킹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든 사이 데이터가 소모됐다면 더 위험합니다. 스마트폰이 혼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내 스마트폰 해킹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파이웨어 진단 사이트나 내 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통해 혹시 내 정보가 다크웹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 근처 주민센터나 시니어 IT 교육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심스러운 증상을 느끼는 순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게 오히려 내 정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만약 정말 해킹당한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해킹이 의심되거나 이미 당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심스러운 앱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앱 관리로 들어가 내가 모르는 앱, 이상한 이름의 앱은 바로 삭제하세요. 삭제가 안 되는 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안전 모드로 재부팅하면 강제 삭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전원을 끌 때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안전 모드로 다시 시작 옵션이 보이면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비밀번호 전부 바꾸기입니다. 내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이 있었거나 스마트폰이 혼자 작동했던 적이 있다면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톡, 은행, 구글 계정 같은 건 꼭 바꾸셔야 해요. 세 번째, 공장 초기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이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세요. 공장 초기화는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해킹이 너무 심각하거나 스마트폰이 계속 이상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진, 연락처, 앱 정보도 모두 지워지니 미리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구글 계정이나 삼성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같은 걸 사용하시면 쉽게 백업과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통신사와 은행에 알리기입니다. 해킹이 의심되면 내 번호가 다른 곳에서 복제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내 번호로 다른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면 내 금융 앱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앱 접근 기록이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런 대응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킹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KISA 인터넷진흥원에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을 원하면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이 설마 내가 당했겠어 하는 생각보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해킹은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띄는 피해가 없어도 이미 사진, 연락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해킹을 당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해킹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지금부터는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상 속 보안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때 하세요. 이건 귀찮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해킹 수법에 맞춘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으로 들어가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반드시 차단하세요. 설정 보안 또는 앱 설치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허용을 꺼두면 공식 앱스토어 외에 위험한 앱 설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설정 하나만 해도 위험의 절반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앱 권한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한번 설치한 앱이라도 업데이트 후 새 권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설정 앱 권한 메뉴에서 각 앱이 내 연락처, 위치, 카메라 등에 접근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건 꺼두는 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보안 앱을 하나 설치해 두세요. 아랴겜, V3 모바일, 후후, 티전화 같은 앱은 보이스피싱이나 악성 코드 탐지,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있어요. 한 번만 설치해 두면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이에요. 다섯 번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주의하세요. 카페나 지하철, 병원 같은 곳의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서 해킹에 취약할 수 있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땐 인터넷 검색 정도만 하시고 은행, 카드 결제,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문자나 카톡으로 온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택배 도착, 국세청 환급, 출석 요구 같은 말이 들어있는 문자는 대부분 스미싱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링크가 길거나 이상하게 조합돼 있다면 더 위험해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주세요. 일곱 번째,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 바로 이야기하세요. 스마트폰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보면 해결이 훨씬 쉬워지고 불안한 마음도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해킹은 절대 특별한 누군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조심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 번쯤은 스마트폰 설정을 다시 점검하고 내 정보는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킹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위험한 신호인지 아시게 되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보안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이 혼자 움직인다거나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최근 설치 앱과 권한을 확인하세요. 둘째,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고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숨겨진 앱이나 백그라운드 해킹을 의심해 보세요. 셋째, 내가 모르는 앱이 설치돼 있거나 광고 팝업이 자꾸 뜬다면 악성 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삭제하고 보안 앱으로 검사해 보세요. 넷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두면 안전이 2배로 올라갑니다. 다섯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 카톡, 이메일에 있는 이상한 링크는 해킹의 시작일 수 있어요. 여섯째, 백신 앱과 스팸 차단 앱은 필수입니다. 설치만 해도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은 꺼두세요. 공공 와이파이는 반드시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여덟째, 문제가 생기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에게 꼭 알려서 함께 해결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해킹은 나이가 많다고 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이미 큰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이상할 때 이건 내가 들어봤던 해킹 신호다 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나만 안 당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 당해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보, 사진, 추억, 건강, 통장.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건 오늘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쉽고 든든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겁고 편리한 스마트폰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